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것이 주변국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손길이 극동지방인 동북아의 일본, 한국 등에도 뻗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러시아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가 일본에 깜짝 놀랄 군사 작전을 전개한다는 소식이 일본 언론으로부터 전해집니다. 반면 한국에는 그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일본을 당황시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의 동북아에서의 이중적인 행동의 이유와 일본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120조 원의 피해를 우크라이나가 입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전쟁을 멈출 용의가 없으며 항복할 때까지 전선을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전쟁을 멈추면 푸틴의 정치 생명이 끝나며 퇴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생포된 러시아 공군 조종사는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이미 전쟁에 패배한 것과 다름없다. 푸틴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러시아는 모두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러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아첨하는 참모에만 둘러싸인 푸틴은 전혀 이 전쟁을 포기할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중동 지역에서 약 16,000여 명의 용병을 모집해 전선에 추가 투입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푸틴 관련한 전문가들은 푸틴이 도대체 왜 이러한 전략을 세웠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로 진격할 게 아니라 크림반도 주변 남부나 주변 작은 친로 도시만 함락했다면 충분히 러시아는 빠른 속도로 제압을 한 동시에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키이우 함락은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으로 나오는 이 마당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즉 출구 전략을 세우지 않고 푸틴이 이 전쟁에 임한 것으로 미국 공화당 및 미 상원 첩보특별위원회의 루비오 의원은 푸틴의 판단력이 5년 전과 비교해 말할 수 없이 이상하며 그가 지나친 정신적 흥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쉽게 얘기해 출구 전략이 없는 전쟁은 끝장을 보겠다는 것인데 러시아가 그럴 만한 군사력도 재력도 안 되는데 무리하게 전쟁을 시작했으며 이것이 푸틴의 큰 오판이자 지금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악의 순간이 닥치기 전에 양국이 대화를 서두르기 시작했다는 의견도 나오긴 하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구체적 협의 사안을 논의한다고 했으며 크렘린 궁도 대변인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쟁은 멈춰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만 과연 러시아가 기존의 무리한 요구들을 접고 우크라이나를 철수할지는 의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러시아가 키이우를 공격하는 출구 전략 없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전망이 암울한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논의한 것처럼 러시아는 푸틴의 폭거와 더불어 주변국의 군사 지원 및 경제 제재에 관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주변국의 군사 지원과 함께 서방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민주연합의 경제 제재를 받는데 이에 관해서 푸틴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했으며 3차 대전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국경에는 미국 공군기 보잉 C-27이 포착되었고 미군 부대가 아슬아슬하게 주둔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는 미 제82 공수사단이 지난달부터 폴란드에 주둔하며 엄청난 군수물자를 우크라이나에 간접 제공하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폴란드와 미국이와 F-16 교환 딜을 하며 더욱더 러시아의 직접 개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이례적으로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이 폴란드 국경 현장을 둘러보는 등 긴장감이 높아집니다. 러시아는 이런 정황이 나오자 만약 나토가 개입 시에 핵공격을 비롯한 3차 대전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폴란드에서도 국제법을 피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지만 이러다가 러시아가 공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어느 선을 넘으면 소위 정신줄을 놓을 수 있고 폴란드를 공격하는 순간 3차 대전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분위기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EU 신속 가입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유럽도 막상 러시아와 맞닥뜨릴 수는 없다는 생각을 계산한 것이고 러시아와 에너지 관계도 끊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젤렌스키를 응원하고 기립박수를 치던 유럽연합은 결국 우크라이나에 손을 뿌리친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는 이제 우주 정거장까지 추락할 수 있다며 서방 제재에 대해서 강력 경고하는 모습입니다. 크림반도 침공 이후 서방과 러시아는 대립했지만 우주 분야만큼은 협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3차 대전을 불사할 정도로 분위기가 악화되었으니 우주정거장 모듈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으며 이는 러시아가 이제 서방과 완전히 연결을 끊고 최악의 경우 나토 국가도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현재 폴란드 국경 근처인 우크라이나 서부 외곽의 군기지에 러시아는 미사일을 8발을 쐈습니다. 폴란드 국경에서 매우 가까운 곳이며 이것은 러시아가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지에서 상당수의 미국이나 폴란드의 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고성의 미사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은 3차 대전이 아슬아슬하게 코앞으로 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 외에는 직접 지원은 끝까지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러시아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지정한 비우호 국가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도 500여 가지의 수출 통제 목록을 만들어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원자재를 비롯한 자원이 포함되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한국이 먼저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예상된 조치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러시아는 이러한 경제 제재 말고 동북아에 우려하던 군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과 일본에는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에 큰 반발을 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러시아에게 크게 위협을 당하며 함정과 잠수함까지 러시아가 보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일본 언론 아사히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 근처를 미사일로 폭격한 바로 13일에 일본의 최북단 섬인 홋카이도에 러시아 함정 수십 척을 급파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일본 근처에 훈련이 실시됐다는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가 일본 인근에서 함정을 대거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잠수함 활동도 감지되었다고 하는데 잠수함의 경우에는 훨씬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눈에 띄지 않는 데다가 러시아의 잠수함 순항 미사일은 애초에 선제 타격 자체가 불가능한 군사자원이죠. 일본 방위성은 오호츠크해와 홋카이도 동쪽 인근에서 24척의 러시아 해군 함정이 대규모로 참가한 훈련이 있었고 그 가운데 10척은 일본의 스가루 해협을 또다시 통과하면서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섬 사이에 영해로 빠져나갔지만 지도상으로 일본은 질색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 선박들은 모두 어뢰를 비롯해 미사일을 다량으로 탑재한 것이 확인되었다며 단순한 정례 훈련이 아닌 실전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력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러시아의 함대가 불시에 일본에 상륙하거나 위협할 것을 각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 노부오 방위상은 이에 관해 러시아의 섬뜩한 침공이 우려된다며 경계 태세를 강화한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유독 일본에 대해서 거센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일본이 바로 본보기이기 때문으로 러시아는 일본이 마치 우크라이나와 같이 쿠릴 열도에 관한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영토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자세를 일본의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러시아는 최근 자신들이 막상 러시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보여주듯이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도 일본을 위협하고 훈련도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 이것이 추측이 아닌 것은 러시아 정부가 지난 9일 쿠릴 열도에 진출한 기업의 법인세를 일제히 면제해주고 10일에는 쿠릴 열도에 배치된 지대공 미사일 훈련을 개시하면서 영토 문제에 대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앞으로 쿠릴 열도를 되돌려받기는커녕 공격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라는 입장이며 현재 일본 국민들도 혹시나 홋카이도 등이 크림반도처럼 순식간에 러시아에게 공격받지 않을까 우려를 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과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이 있어 이 가운데 러시아가 현재 전선이 몰려있는 상황에 일본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으나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기에 불안감이 극도로 증폭한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역시 센카쿠 근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양쪽의 공격을 당하는 샌드위치 신세이며 게다가 작년에는 러시아와 중국 함대가 동시에 일본 열도 전체를 빙빙 돌며 경고성 항해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쟁 중인 영토의 공격 및 도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수출 통제나 규제는 서로 어쩔 수 없이 주고받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일본과 같이 직접적인 영토 분쟁은 없는 데다가 양국은 서로 수십 년간 우호 협력의 관계를 이어온 상태이므로 전쟁만 마무리가 된다면 관계 회복하는 데에는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푸틴 대통령도 전쟁 와중에 한국의 대선 이후 축전을 직접 보내는 등 호의적 행동을 한 것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은 미국 등 동맹과 민주 진영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경제 제재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과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은 아니며 한국은 영토 분쟁을 일본과만 겪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이지 일본과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한국 주변국은 여전히 위협적인 국가들임이 분명하고 여전히 동북아는 제2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자주 국방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전쟁 와중에 일본까지 크게 위협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듯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는 영토 분쟁이 묶여있어 앞으로도 훨씬 거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